여러분들이 주제와 관련도 높은 글을 작성하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제가 비슷하다, 주제가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타겟 키워드와 본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구성을 해 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마케팅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고 본문에 마케팅이라는 말이 없지만 내용이 SNS 광고, 키워드 광고, 페이스북 광고 이런 글들이 있다면 이 주제 역시도 마케팅이라는 큰 주제에 속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의 블로그 지수가 높아서 노출이 잘 된다 이러면은 뭐 크게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처음 키우는 입장에서는 블로그 운영 주제를 갖게 만들어 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글이 아닌 유사한 글 혹은 똑같은 글 때문에 누락이 되는 경우는 심플합니다. 직접 작성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포스팅을 해라. 이게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아이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다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는 이 글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데 라고 한다면은 남의 글을 참고해서 작성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남이 사용하던 타겟 키워드 그리고 스토리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지만 다른 언어, 다른 문장, 다른 단어로 타겟 키워드를 제외하고 다 바꿔서 작성해라. 그러면은 너는 다양한 형태의 포스팅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초반에는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금방금방 작성을 할 수 있다. 이미지가 문제이다 라고 할 때 보통 걸리는 문제는 가격, 할인, 연락처 요런 게 문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찍은 혹은 직접 제작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미지가 본문의 역할을 대신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미지의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 가격을 알려준다거나 할인을 한다거나 혹은 연락처를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요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이미지 역할에 충실하게 만든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목에 타겟 키워드를 넣고 문장으로 구성하고 글자 수는 1000자에서 2000자, 키워드는 1000자에서 2000자에서 한 3번, 4번 정도만 반복하고 물론 늘어나도 되지만 최소한 요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글자 수가 1000자에서 2000자일 때 이미지는 10장 내외로 넣어주시면 되고 글자 수가 많아지면 이미지는 늘어나고 글자 수가 줄어들면 이미지도 줄어든다. 키워드는 3번, 4번 적었다고 한 번, 두 번이 안 되나요? 5, 6번이 안 되나요? 7, 8번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요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포스팅을 해라. 물론 약간 넘어간다거나 약간 줄어든다거나 가능하지만 요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크게 문제될 일 없다. 그래서 큰 틀 안에서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마음껏 써주시면 된다. 일단 여러분들은 어떤 블로그이신가요? 기본적으로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면 뭐 예전에는 파워 블로거 혹은 체험단 블로그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즘에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요청하는 리뷰라던가 기업들이 모집하는 체험단을 통해서 이 제품을 리뷰하고 이 서비스를 체험하면서 거기에 따른 광고 수수료 혹은 포스팅 관련 비용을 받으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분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하고요. 브랜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회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수익화하는 이것을 브랜드 블로그라고 합니다. 일단 인플루언서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문자가 많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광고주라고 가정을 해보면 하루에 방문자가 300명 있는 블로그와 하루에 방문자가 3000명 있는 블로그와 하루에 방문자가 3만 명 있는 블로그 어디에 광고를 맡기시겠습니까? 이왕이면 돈을 더 주더라도 300명보다는 3만 명에 맡길 가능성이 크죠.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블로그 방문자가 많다는 게 꼭 블로그 지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체험단을 진행하는 마케터들이 이 블로그를 볼 때 엄청 디테일하게 보기는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 그냥 블로그의 방문자와 블로그의 이웃 숫자 요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봅니다. 나는 인플루언서로서 뭔가 체험단을 신청한다거나 리뷰어를 신청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블로그에 하루 방문자가 1000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웃 숫자 이게 사실 블로그 노출 순위 뭐 이런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웃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유튜브에 구독자가 많고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많은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자가 있고 이웃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아 이 블로그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을 선정하는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방문자가 많아도 지수가 낮을 수 있고 이웃 숫자가 많아도 영향력이 없을 수 있지만 빠르게 판단하기 위한 어떤 기본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들이 어떤 리뷰를 맡길 때 그냥 방문자가 많고 이웃 숫자가 많은 블로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아이템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주제를 다루는 블로거들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애견용품을 판매한 업체야. 그래서 이번에 강아지 사료가 나왔어. 갑자기 맛집 블로거나 IT 리뷰 블로거한테 이걸 맡길 수 없잖아요. 저는 누구한테 맡겨야겠습니까? 강아지를 키우는 혹은 강아지에 관심이 많은 블로거들한테 이 제품 리뷰를 맡기겠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맡길 수 있는 그런 특정 주제로 최적화를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단 맛집 리뷰, 음식점 리뷰 요런 거 있죠. 아 그리고 데이트 코스, 카페 요런 것들은 요구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쪽 주제로 운영하시는 거 좋은 것 같고요. 리뷰가 많아야 됩니다. 리뷰가 없는 블로그에 리뷰를 맡기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돈으로 사서 하는 리뷰도 적으시고 업체를 통해서 요청받은 리뷰도 적으시고 이렇게 해서 내 블로그의 한 절반 이상은 다양한 리뷰들로 채워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본문에는 리뷰 제품의 장점들을 잘 잡아내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요거는 기업에서 "요런 거 써 주세요."라고 요청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잘 써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진과 동영상 퀄리티 중요한데 사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그런 스마트폰 카메라도 나쁘지 않은데 업체들이 요청하는 기본 조건 중 하나가 바로 "DSLR로 찍어 달라." 요런 요청하시는 업체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사진을 좀 많이 보는 편이다. 그런데 브랜드 블로그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일단 내 회사의 아이템만 주로 다룹니다. 만약에 내 회사의 아이템이 여성 의류야 라고 하면 조회수가 많겠지만 만약에 내 회사의 아이템이 기업용 집진기야 이러면은 집진기는 큰 공장에서밖에 안 쓰잖아요. 일반인들이 집진기를 검색할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집진기를 주로 다루는 회사에서 블로그를 쓰는데 맨날 집진기가 쓰니까 방문자가 적네? 이번에는 집진기 말고 아이폰을 써볼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회사는 집진기니까 집진기 관련돼서만 써야 되고요. 내 회사는 여성 쇼핑몰이다. 여성 쇼핑몰에 대한 내용들만 다루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회사가 어떤 아이템을 다루냐에 따라서 블로그 방문자는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